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치라인의 기본 설정값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간단한 설명 드릴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빔이라는 작업은 일종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네. 데이터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겠죠, 이렇게. 여기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이 입력하는 과정이라는 게 좀, 작업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 좀 뻔한 게 있어요. 이제 주로 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땅, 그 다음에 슬라브, 이렇게, 그 다음에 벽체, 문짝, 계단, 이런 게 주로 이제 입력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개의 데이터를 세트가 있죠. 몇 스타일이 이제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몇 개 항목을 여기다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을 놓고 그걸 약간 수정을 하고 이걸 빼고 다시 이걸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이제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은 이건 미리 세팅이 있는 거 좀 많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집어넣겠다. 어차피 작업이라는 게 생산 자체에도 다품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량 생산 단품종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최종 이 건물의 가격도 싸지니까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상에 아예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빌딩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벽을 하겠다. 벽에 작업자가 이제 벽을 이제 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벽의 두께는 얼마, 재료는 얼마, 높이는 얼마, 이게 복합벽일 경우가 있죠. 이게 복합벽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단열재를 포함한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철근 콘크리트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스터드 구조, 그러니까 목조 주택에서 사용하는 스터드 구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단열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 세트 값이 그 종류가 수백 가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있겠죠. 거기서 약간 좀 변형을 하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세트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하시려면 이걸 다 바꾸시면 돼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지 않지만은 시장 높이, 그다음 두께, 그다음에 페인트, 벽면의 페인트 혹은 안에 재질, 이게 페인트가 하는 거고, 여기 내부 재질이거든요. 그다음에 벽이 경사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거는 데이터하고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선들은 색깔을 또 정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걸 스스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가 있는데, 귀찮으니까 미리 세트 값을 만들어 놓는 게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전에는 이게 이름이 이제 세트였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제가 쓰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요걸 활성화 딱 시키시면은, 여기에 세트 값이 여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서. 이 변수 값이. 1층 요거면은, 요렇게 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할 때마다 바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5층 구조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요. 요게 이제 구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 두께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종류가 좀 많은데, 이게 아치라인을 기본으로 이제 설치하시게 되면 이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있지는 않고 제가 만든 데이터거든요. 제가 만든 데이터인데, 이거 말고 또 문짝 같은 경우도 좀 있겠죠. 문짝도 이제 기본 값이 있고요. 여기서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선택하게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변수 값에 의해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볼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주 쓰는 거는 또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스타일에 등록을 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본 라이브러리 말고, 이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문을 쓰겠다. 그러면은 스케치업이나 라인으로 만들어서 그걸 등록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문 마법사 기능도 있어요. 이런 몇 개의 기본 카테고리 가지고 디자인을 하나하나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꾼 다음에 그거를 프로젝트를 다음에도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따로 저장해 놓으면 편하겠죠. 여기서 저장 버튼.
저장하게 놓으시면은 그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문 마법사라는 걸 알고 뭐 나에다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여기 문에 가시면은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기본값에서 여기 나의 이 부분 쪽으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별도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미리 갖고 있으면 작업이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몇 개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걸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 achiline.co.kr이고요. 이거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네이버든 구글은 상관없는데 achiline 이렇게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achiline 한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 부분에 다운로드를 그냥 클릭합니다. 쭉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뭐 요기 있어요. 요거 카펜터의 환경 설정 파일 통합 뭐 스타일 템플릿 기본 프로젝트 파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제 압축인데 푸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치란에 보시면은 스타일 말고 뭐가 있냐면은 이 환경을 둘러싼 파일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이 레벨 편집, 이렇게 층관리자죠. 요거에 대한 세팅 값이 있어요. 요것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레이어 있죠, 레이어. 이 레이어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제 레이어를 사용자가 여기서 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네 요거 추가해서 계속해서 추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 5인데 이거 뭐 여기서 하나 좀 더하면은 레이어 6 나왔고요. 그러면은 레이어 7 나왔고 8 나왔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미리 이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있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은 굳이 만들지 않고 그냥 선택만 하면 되겠죠. 셀렉트만. 예. 그러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스타일 파일이랑 요걸 템플릿이라 그래요. 그 파일 자체를. 그리고 이제 그 템플릿 파일은 이제 요 개념이랑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단축키도 있거든요. 단축키. 키보드 단축키라고 해가지고 단축키가 이게 좀 솔직히 말씀드려도 저는 단축키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카펜터 A가 있고 제가 별도로 만든 거거든요. 별도로 만든 거고 RTV like 쇼트컷 이거 아마 레빗하고만 유사한 그런 게 쓴 개념인데 저는 이제 카펜터 A라고 제가 만든 걸 써요. 이걸 이제 사실은 그 단축키 파일만 호환하는 그것만 호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내보내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져오게 하겠죠. 단축키만 호환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 이게 단축키가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자기 거에서 단축키를 만들 수가,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1, 3, 4 없는데. 근데 이게 기존 다른 거랑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먹혀요. 예, 잘. 예. 예, 뭐, 현실적으로 단축키를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제. 물론 쓰는 거 있죠. 컨트롤 S, X, V, 뭐 Z 이런 거는. 윈도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동일한 거는 쓰긴 쓰는데, 전부 다 아이콘 방식으로 좀 적용이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옛날에 이제 캐드 쓸 때는 이제 명령어 자체가 몇 개 없으니까, 단축키 몇 개만 뭐 쓰면 되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이제 빔 시대에서는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단축키를 외우는 것도 예, 뭐 단축키 한 10개는 외우겠는데 단축키 100개를 외워라 그러면은 좀 힘들어집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그냥 아이콘으로 쓰고 있고요. 만약 하여튼 그것도 이제 이 스타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초에 정했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둥 같은 경우에도 요거 있죠. 이 스타일에서 제 기본 최초 설정 값이 뭔지를 미리 정하는 거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시수에서도 요 설정값들 있죠. 요 설정값.
이것도 스타일이거든요. 예. 어떤 게 선택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제 기본 프로젝트 파일이겠죠. 그러니까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타일, 템플릿, 기본 파일 정도. 요게 이제 다운로드 받는 방법, 요거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만약에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추가되면은 요거 변경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날짜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가 3분 남았네. 예, 용량이 좀 큽니다. 이렇게. 이거 적용하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한 건데, 예, 지금 현재는 이 다운로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일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을 풉니다. 이렇게. 압축 안에 들어가면은 파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 PTE가 이제 템플릿 파일이고, 인바이러먼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스타일 파일입니다. 이게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뭐 2.4기가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제가 그 방법보다는 무슨 방법을 추천드리냐면은, 여기서 열기 및 저장이 있어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환경 패키지 가져오기 내보내기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를 딱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아이콘이 두 개 있는데, 요거는 이제 PC에서 밖으로 꾸러미를 싸는 거고, 꾸러미가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져오는 거는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클릭해서 불러보기에서, 아마 바탕화면에 있던 것 같은데, 요 environment 파일 있죠? 이게 스타일 파일입니다. 요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거 기존에 있는 거 있으면은 덮어쓰기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요거 좀 취소하고, 요거 있죠? 내가 만들어진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여기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를 설정을 하고, 어디다 할 거냐? 여기다 있죠, 여기. 자기가 폴더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걸 뭐 자기 이름 쓰면 되겠고요. 내보내기 하시면 되는데, 다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건 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게 내보내기라는 거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회사의 라이브러리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노하우로 온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예, 회사의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회사의 자산인데 남에게 함부로 주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현실적으로. 예,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걸 배포를 하긴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준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특정 회사가 이제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협력 회사랑 협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 주지 마시고요. 그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필요한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거. 근데 일부만 주는 거는 요게 아니고요. 확장자는 똑같아요. 확장 똑같은데 파일에 보시면은 여기 내보내기 기능에 보시면 여기에 스타일이라고 있거든요. 예, 요거는 건축 요소, 인테리어, 대지 구분되어 있는데, 건축 요소에서 만약에 내가 문짝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만든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상 개방이라고 써 있는 거죠. 요것만 주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 안 주고, 뭐 요거 벽화폐 외관 요것만 주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요소에서도 부엌이 뭐가 있나?
수납장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은 이제 그것만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데이지에도 있나? 데이지에도 뭐 지형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뭐 요렇게 요런 식으로만 건축 요소에서 5가 보중해서 뭐 어깨 A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고요. 여기 있죠. 확인. 요 내보내기. environment 파일이죠. 예.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예. 그럼 요 데이터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요 데이터를 내보냈는데 예, 바탕화면에 요거 있죠. 요 DDD라는 environment 파일. 요것만 내보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몇 개 안 보냈으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3.36MB 써 있네요. 이렇게. 예. 이게 간단하죠. 그것만 줄 때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드래그 드롭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안 하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가져오기 할 때는 열기 및 저장해서 요거 있죠. 요 프롬에 가져오기 해서 그 DDD라는 그거 있죠. 그거 방금 전에 했던 거 제가 요것만 열기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기 데이터에 그게 추가되는 거예요. 예, 추가되는 거니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환경 설정 파일 있죠. 요거 이제 층관리자 그다음에 레이어 요거는 스타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 이거는 내보내기 할 때 그러면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예, 요거 딱 돼 있는데 테스트라는 템플릿을 넣었어요. 예, 그럼 여기 뭐 사실 뭐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에도 있긴 있는데 여기도 템플릿 파일이 있죠. 요거 tpt2 파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쓰시냐? 이거는 남이 만든 거. 이거는 아치라인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파일 새 프로젝트 열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새 프로젝트 파일 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고 요거는 남이 만든 프로젝트 파일을 들어오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일에는 이 값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데이터까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템플릿으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요거는 기존 자기 거에서 들어오는 거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는 새로운 프로젝트 템플릿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 클릭해서 여기에 요거를 쓰시면은 요 파일을 만들어낸 사람의 뭐 확인했습니까?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요거 있죠. 요 값과 이 값을 그대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차이는 못 느낍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했던 세팅 값이 좀 안 바뀌었다 그러면은 필요는 없는데 기본 프로젝트 파일도 여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 거예요 아마. 예. 여기 요 값으로도 예, 인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요. 예. 지금까지 이제 제가 기본 설정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또 질문하는 것 내용 중에 이게 바탕에 보면은 이제 배경색이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마 기본으로 아마 그냥 디폴트 값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게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일 거예요 아마. 여기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고 2D 표시해 보면 2D 배경색이라고 있죠. 이게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다른 소프트웨어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흰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용자들이 이제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많이 쓰죠. 이제 CAD에서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제 CAD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시력, 그러니까 안구의 건강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흰색을 쓰게 되면은 빛이 눈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블루라이트가 건강이 좀 안 좋죠. 그래서 그냥 검정색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죠, 이렇게. 여기 옵션에 보이면은 이거 검정색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색이 반전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드래프팅 이게 흰 레이어 값으로 인식하게 돼 있는데 흰색을 하면은
이게 이제 레이어 값이 흰색이지, 레이어 정보에 보면은 레이어 들어갔죠? 그럼 레이어가 뭐냐면은, di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dim이 여기 보면은 dim 여기 있네. 단순한 선,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검정색. 근데 사실 보면 이 검정색이 아니죠. 이 반전된 거거든요. 예. 이거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이 검정색이면 이제 배경이 흰색이니까 안 보이겠죠. 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검정색일 경우에는 반전돼서 보여집니다. 이게 흰색만 그래요. 예, 만약에 다른 색을 하면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선들이 보면은 세트 값이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din. 이게 뭔가 좀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레이어가 dim으로 들어가 있네. 예, 요거는 따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아마 제가 다른 사람 거 한번 열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정상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타일, 그 다음에 템플릿 했는데요.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아치라인의 기본 파일이 프로젝트예요. 예. 근데 이게 ASCII 포맷, ASCII 파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ASCII. 옛날에는 이제 기본 2D를 ASCII로 했고 전체 2D, 3D 통합으로 되어 있는 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잔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보내기 하실 때 여기 맨 있잖아요. 그러면 아치라인, 예, 여기 ASCII 포맷 요거죠. 요거. 여기 옛날 잔재예요. 옛날 잔재. 이거 사실은 이제 모르셔도 되고요. 이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옛날에 뭐 거의 뭐 10년, 20년 정도의 초기에 썼던 포맷인데 이게 왜 있냐면은 아치라인이 개발된 지가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에 썼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파일을 열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에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타일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이름이 세트였거든요. 아까 그 일종의 라이브러리죠. 예. 이게 아마 다른 데서는 아마 뭐 라이브러리 혹은 뭐 패밀리라고도 해요.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요거랑 레이어 정보 들어가 있는 거. 프로파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기본 객체가 있는데 단면에 기본 그 윤곽선 있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2D에 보시면 이 프로파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몰딩 하면은 몰딩 게 프로파일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 있고 벽 같은 경우에는 벽의 프로파일, 앞 프로파일, 단면 프로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룹은 뭐냐면은 일종의 심벌 같은 거예요. 심벌. 그냥 어떤 기호,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거를 이제 막 만들어 놓은 거고 개체는 이게 개체가 이제 네. 다른 이제 캐드 회사들은 이걸 개체라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네. 이거를 영어로는 오브젝트 똑같은데 객체라고 하거든요. 객체.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객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영어로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오브젝트. 이게 오브젝트를 어떻게 객체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어 사전에 보면은 객체의 반대말은 이게 반대말이 뭐냐면은 국어 사전 기준입니다. 이게 주체로 되어 있거든요. 예, 객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물건 중심적 이런 뜻인 거고 개별은 개별적인 오브젝트다, 물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로 객체라고 했는데 예, 이게 좀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객체라는 거는. 객체는 주체의 반대 표현입니다.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레스터 이미지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예, 레스터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비트맵 이미지예요. 비트맵이 뭐냐면 이제 픽셀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 있죠. 뭐 JPG, PNG, 뭐 GIF 뭐 이런 포맷 있죠. 이미지 포맷들.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벡터라는 거는 이제 아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마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나올 것 같은데 위치와 방향에 대해서만 갖고 있는 수학적 개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CAD에서 이런 선들은 다 벡터거든요.
위치가 있죠. 여기서 시작했는지 여기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방향이 있고 길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벡터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벡터 소프트웨어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뭐 캐드도 있지만은 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런 제품도 있죠. 예, 좀 확대해도 깨지지 않죠. 근데 비트맵 데이터는 확대하면 깨지죠. 예. 예. 이제 실제 데이터는 벡터인데 현실적으로 벡터라도 이 화면 출력은 다 비트맵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모니터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니터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벡터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걸 수학적 알고리즘을 빨리 화면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이제 그래픽 카드에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아치라인을 사용하실 때는 GPU 성능이 좀 빠른 게 좀 유리합니다. 제가 경험적인 얘기인데요. 경험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엔비디아 제품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치라인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빌딩에 들어가면 이제 문짝 같은 거 해볼 거예요. 문짝 보면은 문짝에 여기에 가로, 세로, 두께, 높이, 뭐 시작 높이 뭐 이런 게 있고 이거 다 숫자가 변수예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도 하거든요. 파라미터. 예. 그다음에 요거 밑에 캐비티 공간 띄우는 거, 적층 구부리는 거 이런 거 다 변수죠, 사실요. 예, 이게 막 기계 분야에서는 이제 이런 BIM 소프트웨어를 뭐 피처 베이스 캐드, 뭐 파라미틱 캐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IFC 속성, 빔 속성이라 그러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게 원래는 그 용어상 빔 속성인데 공통 표명의시 IFC 파일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용어상 IFC 속성이라고도 하긴 해요. 근데 요거 잘못된 거고요. 정확한 용어는 BIM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빔의 높이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은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귀찮은 신문을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쓰면은 좋은 점도 있어요. 이걸 쓰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층고가 바뀌면 자동으로 밑에 있는 뭐 기둥이 알아서 바뀐다든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슬라브는 그대로고 요거를 이제 기본 값이 돼 있습니다. 여기 돼 있는데 FF라는 거는 이제 이게 좀 헷갈리니까 좀 간단한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어쩌면은 그 하나만 아셔도 됩니다. TS라는 거. 샴푸 광고 중에 TS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탑 오브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이 구조의 밑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가장 기본 구조가 이제 바닥 슬라브겠죠. 슬라브의 위쪽. 왜 이걸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건축 법규에도 이 아래층 구조 슬라브 위로부터 위층에 있는 구조 슬라브까지 높이를 가지고 여기 있죠? FH. 네, 저기 옛날 거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FH 이게 층고거든요. 3m.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TS가 아니라 이게 FF로 돼 있어요. 이게 틀린 거 아니냐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높이 구조라는 거는 이 법률적 용어는 기본적으로 건축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인테리어는 이게 법규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FF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바닥 마감 제도. 그러니까 인테리어, 그러니까 슬라브 위에 바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감이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슬라브 위에 이제 별도의 마루를 깔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사람 사는 집에서는 이제 보일러도 시공을 하잖아요. 예. 엑셀 파이프를 넣고 그 위에 마감을 치고 그 다음에 마루를 깔고, 근데 그 높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테리어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FF를 해버리니까 어차피 건축 분야에서는 이게 없는 거거든요. 0이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무조건 나는 인테리어는 신경 안 쓰고 이거 건축 법규만 신경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0으로 해버리면 돼요. 예, 0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피니시 오브 플로어고요. 그다음에 탑 오브 스트럭처, 베이스 오브 스트럭처. 그러니까 구조의 밑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있냐면은 보통 이제 슬라브 밑에 이제 테두리 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요게 이제 이제 라멘 구조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가 들어가고, 혹은 이제 무량판 말고 이제 무량판에 좀 보강된 거 있죠. 이렇게 판으로 집어넣는 거 있죠. 판으로 넣는 그게 시작 위치가 위가 BS고, 그 다음에 벽식 구조에서는 BS까지
이게 기둥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구조 하단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1이죠. CE는 이제 실링, 천장을 말하는 가천장이 천장, 네, 천장. 그 다음에 LE는 렛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외벽에 약간 돌출된 부분인데, 여기 LE, 여기 이제 LE, 렛지라고 해요. 요게 이제 그 벽체가 있고, 그 다음에 렛지가 있어야 뭐 마감재가 걸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고요. FH는 이제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 요걸 이제 내가 만약에 4,000으로 바꾸면은 요것도 같이 바뀌어요. 요거는 바꿀 수가 없고요. 예. 요거는 요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예. 4,000으로 하고, 이거를 3,000으로 할게요. 그럼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친구가 4,000이니까, 여기가 이제 기준값이 1,0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장 높이가 마이너스 3,000이었는데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1,000이 되는 거고, 3,000일 경우에 요 값하고 포함시켜서 1,000 플러스 3,000 돼서 여기 4,000이 되는 거고, 4,000에 3m, 3m씩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친구를 만약에 요 더블 클릭하면요, 이 이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유럽식에서는 1층이 아니라 이제 그라운드가 되겠죠. 2층이라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요게 1층이 되는 거고, 더블 클릭해서 2층이 되는 거고, 천장 같은 경우는 요거 있죠. 여기 상태에서 요 밑에 가는 거, 요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딱 클릭해서 요거 루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루프가 뭐 됐네. 이게 이제 그 물매 값에 따라 가지고 적당 값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단면을 잘랐을 때 이게 높이가 표시될 때 요 값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지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지하 밑에를 더 만들겠다. 그럼 요거 밑에 있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애시려면 요거 있죠. 없애는 거고요. 예. 현재층의 밑에 삽입, 뭐 위에 삽입, 요거는 이제 물어봐요. 여기 만약 1층에다가 뭐 1층과 2층 사이 뭘 더 넣겠다. 그러면 딱 클릭하면은 1층에 밑으로 할 거냐, 위로 할 거냐. 밑땅 들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요. 여기 들어갔네. 예. 밑에 넣네. 예. 그래서 이걸 다른 이름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여기 보면 레벨 증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레벨 증분. 이게 뭐냐면은, 예를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인사동에 있는 그 건물 중에 이렇게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짜 올라가는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혹은 이제 1층인데 단차가 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제 스키플로. 기억이 났습니다. 스키플로 같은 경우에 레벨 증분 값을 넣어가지고, 이게 뭐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밑에 층에 보면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스키플로 적용하는 게 요 기능이에요. 요 기능. 지금 이제 그라운드로 들어갔었는데 없어졌는데 활성층이 그라운드로 들어갔네. 여기에 300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그라운드층 요거 눌러버리면 움직여서 살짝 아이콘이 바뀌었어요. 이게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레벨 전환 추가. 이게 스키플로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면 내려온 거고, 클릭하면 올라온 거고. 예. 스키플로 쓸 때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개 변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평면도인데, 이게 평면도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요. 근데 그때 모든 걸 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평면도가 활용이 여러 가지로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는 그 순간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하지는 않고요. 여기 이거 가지고 요거 있죠? 가시성 해가지고 요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단면이라든지 인면성 같은 것이 숨기는 거죠. 없애는 건 아니고 요걸 체크를 풀어주면은 이게 생략이 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킵으로 좀 끄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장시간 좀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문의사항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